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학기 교육행정 수업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했던 선수학습 질문과 차시학습 질문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선수학습 질문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평균 7세에서 19세까지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렸을 적에는 당연히 학교에 가야 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도 있고 밥도 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다니게 됩니다. 점차 자라면서 일부 학생에게 교육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은 올가미이고 구속입니다. 여러분에게 교육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다음 주에는 교육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 되기 위하거나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교육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했는가? 교육을 통해 나의 태도나 생각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가? 즉,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판단하고 확인하는 기준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입니다. 교육행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 목표, 이 과목의 수강을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업 목표로서 학업 성취도의 기준과 선택적 과제와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행정이란 무엇인가? 우선 교육에 대한 뛰어난 교육자들의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물통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듀이는 교육은 사회의 진보와 개혁의 근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피터슨은 교육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동일한 탐색의 길에 얼마만큼 멀리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존 스탠포드는 교육자의 직무는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그들이 성공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존 스탠포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듣는 학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군인 출신으로 교육감이 된 보기 드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전쟁 당시 병참을 담당했던 삼성 장군으로서 전역 후에 교육감으로 경륜을 펼치게 됩니다. 그가 맡았던 주는 당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낙후되어 있던 주의 교육감이었는데, 그 교육 상태를 2년 만에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과로로 교육감 임기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지은 책이 바로 학교의 승리라는 책입니다. 오카는 교육은 의도적인 작업이므로 목표와 기대 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교육이란 인간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교육행정은 교육 현장에서 인간을 다루는 기술적인 행위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앞서 나왔듯이 존 두이는 교육이 가진 파워, 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존 두이만큼은 아니지만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교육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 행정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나의 박사과정 잠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지도 교수는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주인공에게 돈을 빌려주는 유태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입니다. 나도 그런 유태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도 교수였던 닥터 브라이언은 유태인에 대한 나의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려 주었습니다. 여러 일화가 있지만 지금은 교육행정의 정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교육행정 박사과정 첫 학기 첫 수업이 지도교수의 수업이었는데요. 나는 한국 학사와 석사과정을 한국사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사과정을 교육행정으로 바꾸게 되면서 사전 지식이 부족해서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전 당시 우리나라에서 출간되었던 교육행정 개론서들을 모두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교육행정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교육행정 개론서들이 일본에서 출간된 책들을 번역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으니 문맥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교육행정 첫 수업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시간 지도교수는 수강 신청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한 명씩 교육행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지도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유태인이다. 내가 이해하는 교육행정은 이런 의미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있다. 이를 출애굽 또는 엑스더스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40년간을 헤매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으로서 하루를 행군해서 저녁이 되면 텐트를 치고 다음날 다시 짐을 싸서 행군하게 된다. 이때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60만 명이라고 기록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장정만 수를 헤아릴 뿐 여성과 노약자는 인구에 넣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 호구를 3명이라고 가정한다면 180만 명이 된다. 180만 명이 매일 아침 텐트를 치고 걷고 행군한 후 저녁에 다시 텐트를 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유태인은 6일은 행군하고 7일째는 주일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였다. 이 행군하는 6일 동안 180만 명의 인구 사이에서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수레바퀴에 발이 끼어서 다치거나 옆집의 닭이나 가축을 몰래 잡아먹거나 하는 등의 분쟁이 생기면 모두 주일에 모세에게 달려왔다. 주일이 되면 모세의 장막 앞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줄을 섰던 것이다. 하루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는데 주일에 모세의 장막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고 사위인 모세는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다음날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이보게나 주일 하루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자네는 종일 분쟁을 듣고 판결해 주느라 피곤하고 백성들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10가구를 모아서 우두머리를 선출해서 10부장이라고 하게. 그리고 10부장 10명을 모아서 우두머리를 뽑아서 100부장이라 하라. 사소한 분쟁은 1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좀 더 중요한 문제는 10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살인이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네에게 가지고 오게 하라. 그렇게 한다면 지금 처리하고 있는 분쟁의 100분의 1만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도교수가 첫 시간에 하였습니다. 그 순간 내가 10권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교육행정의 정의가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은 교육 현장에서 인간을 다루는 기술적인 행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